자기소개 한번 해. 네, 김성수라고 하고요. 네, 나이는 이제 83년 43세이고 현재 자산수배학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제 2년 차 됐고요. 그럼 혹시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2007년도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군 장교로 인관해서 17년 정도 군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령으로 전역하고 바로 이쪽 업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2007년에 이제 군생활 시작하셔가지고 네, 몇 년 정도 17년 정도. 2004년에 이제 그만두시고 네네. 17년 동안 군에 계셨으면 그때 이제 혹시 월급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이게 군인 월급이 보면은 이제 계급 따라 조금씩 오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한 계급에서 있는 동안 이제 호봉에 따라도 다르고, 그다음 다달이 나오는 수당들도 있어요. 막 그래서 어느 정도 특정을 해서 평균 얼마를 받습니다 말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만두고 나서 마지막 연말 정산을 한다고 그거 봤을 때 연봉이 세전 한 8천 정도 됐던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만두시게 되셨는지. 예, 약간 슬픈 사연인데, 그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 처음으로 관심을 좀 갖게 돼가지고 투자를 좀 처음에는 소소하게 하다가 점점 규모를 키워가지고 되게 크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스스로는 투자를 좀 잘한다고 느꼈던 게, 제가 2018년도에 특히 좀 큰 대박을 좀 쳤어요. 한 1억 정도 벌었는데 그때 수익을. 근데 그때 수익이 되게 높이 났던 특정 종목이 한 20배 정도? 2000%죠. 그러니까 2000% 수익이 났는데 거기에 제가 되게 위험하니까 소액을 넣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넣었는데 2000%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넣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역시. 그래서 이제 본업을 소홀해지고 여기에 점점 하면서 나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뭐 이런 자만감이죠, 일종의. 그게 생기면서 당장 대위 소령 해봐야 제가 수익을 이렇게 냈다 손 치더라도 급여가 그렇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이제 대출도 받고 돈을 막 끌어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럼 막 그 당시 막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셨을 때는 월급보다 주식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 1억을 벌었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비슷하게 더 위험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B2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 사이클하고 시장 사이클이 똑같이 안 움직이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시장이 떨어져 있으면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자 갚아야 되지, 상환날 다가왔지. 그러니까 상환날이 다가올수록 이게 오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에 막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손절하고 더 위험한 종목 들어가서. 더 한 방을 노리는. 그렇죠. 평소에는 2% 3%만 나도 됐을 문제를 이날이 다가오면은 10% 20%를 위해서 이거를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2, 3% 손절해도 얘가 벌어주겠지. 이게 진짜 위험한 뭔가 그 악사이클이거든요. 시작은 뭔가 그 대출이었네요, 결국. 저는 타이밍이 첫 1억 벌었던 그게 저는 재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성공을 차라리 안 했으면, 소소하게 계속 잃었으면 저도 그냥 계속 소소하게만 했을 건데, 벌었기 때문에 더 넣었단 말이에요. 크게 벌었기 때문에 더 크게 가려고 했고. 그래서 대출이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대출보다는 높았었던 돈이 수익을 다 깨고 이제 원금까지 왔는데, 이 원금도 갉아먹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더 또 빚을 여기저기서 당겨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군 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좀 어땠나요? 이게 제가 본업을 소홀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군 생활을 막 그렇게 막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할 일은 하면서 이제 약간 소홀했다는 건데, 어쨌든 저의 이 우산 같은 곳이잖아요. 내 본업이고 직장이고 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군인의 특징이 또 연금이잖아요. 그 연금이라는 게 보장돼 있다는 어떤 미래 때문에라도 저는 단기를 하고 군 생활을 택했던 건데, 그 자체가 한 방에 다 무너지니까. 예.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만 했고 주식 투자 좀 소소하게 한 거 외에는 사실 사회에서의 스펙이 없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 전역한 선배님들이 취업 시장에서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써주는 곳이 없을 건데 또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당장 생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나오면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받던 돈 최소 이 수준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그 돈을 받고 써줄까. 그거를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소령 이제 계급장 내려놓고 나오자마자 쿠팡 가서 일하고 배민 가서 배달도 하고 그 탁송 일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력서 쓰고 막 여기저기 찾고 그렇게 하면서,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또 투자를 해야지만 이 돈을 갚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예. 내가 빚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언제 탁송하고 이 쿠팡하고 이런 알바 뛰어서 이걸 어떻게 갚냐. 조금이라도 있을 때 또 투자해서 또 더 큰 일 해서 갚아야지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이 정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철이 없었고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평생 빚만 갖고 살더라도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 혹시 근데 그 당시 이제 나왔을 때 빚은 어느 정도였어요? 억 단위였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마음이 되게 엄청 엎치락뒤치락 했을 거야. 아, 그쵸. 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투자 막판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막 엄청 주변에 다 소홀하게 되고 피해도 많이 끼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딱 전역하고 나와가지고 관사 빼면서 이제 모든 나의 그 군내 관련된 짐들을 다 두고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 맨 땅에서. 그 전에 정말 뭐 흔히 말하는 한강 다리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이미 그 전에 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다 겪었던 거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뭔가 좀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이 사람들한테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정말로 제가 이제 살고 나니까 이렇게 빚을 안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도 사는 게 좋구나 내가 살기로 선택한 게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고 그때 했던 일들이 계속 처음에 알바처럼 그게 계속 이어졌다면 또 모르겠어 못 뱉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낮에 운전하고 야간 쿠팡하고 그 잠깐 이동 시간에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진짜. 하루 일과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새벽에 탁송을 해요. 차를 이제 운반을 해가지고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로 다시 갔다가 또 탁송해서 갔다가 그 이동하는 순간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쿠팡 야간하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야간하는데 그때 이제 잠깐 1시간 휴게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또 잠깐 자고 매일매일은 못하고 너무 피곤하면 야간은 못 가고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막 살도 엄청 빠지고 진짜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잖아요. 사람이 힘들면은 의식주부터 줄여요. 밥을 제일 싼 거 먹고 안 먹고 굶고 잠을 제일 허름한 데서 자고 옷은 절대 사 입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줄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계속 했더라면 아마 못 버텼을 텐데 그래도 이런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들 해줄 수 있는 것들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은 이런 걸 하니까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그만두시고 나서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걸어 나가자라고 마음을 먹게 됐으니까 그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이의 아빠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일단은 어떻게든 벌자. 그리고 그때 이제 이력서 막 쓴 데서 이제 연락이 좀 온 데도 있고 해가지고 돈을 얼마 주든 일단 빨리 가서 일을 하자 하면서 금융 쪽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쪽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재무 설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이렇게 좀 정립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자산수비학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론화해서 이제 강연도 나가고 그런 설계도 해드리고 뭐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너무나 생생한 현장의 경험자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을 제 업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이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되게 힘든 17년이나 다닌 그 직장을 내려놓고 나와서 하는 일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심적으로는 되게 편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느낌이 좀 들고 해가지고 약간 보람될 때도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연금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연금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건가요? 그쵸. 그럼 이제 국민연금 다시 새로 들고 있어요. 그 군 생활을 연결해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연계하는 제도도 있기는 해요. 있긴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또 일정 부분 불입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현재는 빚 갚는데 총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네. 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어쨌든 그쪽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는 이제 소소하게 뭐 하고는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고 이런 힘든 삶을 거쳐서 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이 좀 생기고 빚을 이제 한 달에 고정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그 여유 자금을 저는 이제 또 다 조금이라도 이 탕감하는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활비는 특정해서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최소한으로 이제 할 만큼만. 네, 좀 최저 생계만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아껴야겠다 생각하시면 돈을 쓸 때 되면은 이거 쓰고 나면 다음 달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고정적으로 수입이 생긴다기보다 제가 뛰는 만큼 생기는 거여가지고
다음 달에 만약에 일이 없거나 계약이 없거나 이러면은 저도 수입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제가 막 좀 기분 난다고 막 비싼 걸 먹고 이렇게를 못 하겠는 거죠. 예. 혹시 이제 빚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상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계산 안 해봐가지고. 이제 진짜 많이 갚았네라는 생각 들기 전까지 그냥 생각 안 하려고요. 아직 많이 남은. 네. 이제 40살 이제 중반 정도를 향해 가지고 쓰는 거고. 지금 세우시고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신가? 제가 하는 일이 어쨌든 재무 설계고 노후 설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저 중에 나한테는 뭐가 맞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자산수비학 연구소에서 하는 얘기가 제일 기본적인 얘기가 이제 자산을 4단계로 나눠서 형성, 축적, 증식, 계획 단계로 이렇게 환류를 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는 이유가 인생의 흑자기 때 적자기를 대비하는 이 노후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3가지 축이 저축과 투자와 보장이다. 그거에 대한 비중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 성향에 맞춰서 여기서 투자라고 하면 또 주식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 투자는 또 전혀 다른 얘기에 투자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근로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어쨌든 지식을 하는 일이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네. 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딱 하고 했을 때 좀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로는 아니고 가능은 한데, 저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만든 자산 수비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투자의 방법은 그거예요. 정해져 있는 우상향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여윳돈으로 언젠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특정 금액에서 나와라. 특정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에 넣어서 10년 뒤에 나올 거야가 아니라, 왜냐하면 10년 뒤에 떠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난 이 종목으로 300%를 하겠다, 500%를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 가격이 되면 나와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만. 더 갈 것 같은데 필요 없어. 그냥 나오셔야 돼. 네. 그것만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증식된 돈으로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다. 이거는 좋아요. 이 돈은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는 돈을 정해진 가격에 파는 계획으로 하면 벌 수 있어요. 근데 노후 자금은 어때요? 내가 이 돈을 노후에 쓰려고 만든 돈이잖아요. 이 돈을 나눌 수 있고, 내가 현재 노후에 이 정도만 있어도 쓸 수 있다는 외의 돈이 있고, 내가 목표한 금액이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 기간을 내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후는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그렇죠. 하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이것만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B2. 절대. 진짜 B2.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금액. 언젠가 내가 써야 되는 금액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예. 그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올라 있다고 장담은 너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누가 뭐 이거는 확실하다, 오른다 이런 게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돈은 그런 데 쓰실 거잖아요. 보통은. 천천히 가는 종목에 넣으실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써야 되는 돈은 건들지 마셔라.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재앙의 시작은 그 1억을 버는 게 그거 킹덤부터지 않다고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투자자들이 그런 성공을 맛봤을 때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했을 때는 잠깐 주식을 쉬라 그러더라고요. 네. 뇌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뭘 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2, 3일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정을 좀 찾게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좌가 빨간불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지만 팔아야 내 돈이거든요. 근데 막상 팔아라고 하면 못 팔잖아요. 더 갈까봐. 인간의 심리가 내가 가질 수 없는 돈, 가졌었던 돈, 내가 하지 못했지만 남이 한 것,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내가 안 샀는데 누가 샀는데 올랐거나, 내가 팔았는데 그게 오르거나, 내가 이까지 갔었는데 내려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 금액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됐으면 나오고, 그게 가면은 그냥 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노후는 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어쨌든 인생의 실패를, 그것도 40대 젊다면 젊고 많다면 많은 시점에 겪고 나름 정말 힘든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교과서가 되어서 저를 통해서 위험한 투자 행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행복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나쁜 뜻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를 과열시킨 게 아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자산수비학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블로그도 이제 열심히 포스팅하고 있고, 초장기지만 유튜브 채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신생 채널이지만 개설을 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미뤄왔던 박사 논문도 투자 실패자 중에 회복 단계를 거친 근거 이론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책도 지금 하나 발간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힘 닿는 데까지는 하시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는 것 같은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버는 거에만 픽스돼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산 수비학이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월급을 받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게 형성이에요. 벌써 형성 단계를 하고 계시다면 축적부터 하시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모아서 증식은 어느 정도 내가 위치에 올랐을 때 그때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조모를 즐기시면서 차라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것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자산수비학 연구소장으로서. 네.